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영리 단체를 위한 저작권 1타 강의. 비영리 단체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지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 증명이 많이 발송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당히 관련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이제 본업을 하기도 좀 바쁜데 네. 저작권 문제까지 생기면 아무래도 원래 하시려는 업무에 그쵸.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라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저작권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겪을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무료 폰트 이렇게 치시면은 블로그에 그런 게 많이 떠요. 그러면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이제 단체 자료 같은 거 만드셨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내용 증명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단계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 단체가 꼭 알아야 될 저작권 지식에 대해서 네, 좀 네.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총 6개 네네. 주제로 좀 진행을 할 텐데 그중에서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네. 먼저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 개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영상에서의 지식을 좀 획득하시는 게 필요하시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작물이 어떤 걸까요? 저작물의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원숭이가 자기를 스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마디로 원숭이 셀카예요. 혹시 신기하시죠? 네, 저도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걸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원숭이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가 좀 문제됐을 것 같네요. 네, 미국에서 안 그래도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는 이제 원숭이가 찍은 거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원숭이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럼 사람에게는 이 저작물로서 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네.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작물이 되려면 그냥 아이디어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영리 단체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그 사업 제안서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랑 표현이 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아이디어가 제안서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 제안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업 제안서에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동일한 사업을 누가 했다. 그럼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제안서에 있는 문구들 있죠. 그 표현된 문구들 자체에서는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구를 똑같이 따다가 다른 문서에서 작성하거나 책으로 발권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이디어와 표현 좀 구분이 애매하긴 네. 한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창작물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창작성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그 작가 자신이 자신의 뭐 감정이나 사상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창작성,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다 만들었을 것,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독자성과 좀 일종의 개성이 드러나기만 네네. 하면 완벽한 창작이 아니더라도 네. 창작물로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실제로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다른 책에 있는 문구랑 뭐 동일하거나 좀 유사한 문구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저작물이 맞느냐 이제 이런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좀 일부 그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작가의 독자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본 것 같고요. 그러면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네네. 저작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박 변호사님 거면은 이제 박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저작권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돼요. 저작물이라는 그런 무형의 대상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의 보호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에 이제 정함이 있습니다. 네, 소유권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은 크게 세 가지 지분권으로 나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작 재산권은 딱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저작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의 저자가 있어요. 그럼 그 소설에 대해서 복제하거나 전송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 권리 또는 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이제 저작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허락을 받고 그렇죠. 좀 배타적으로 그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그렇죠. 의미하는 네네.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저작 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이제 공표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작자가 자신임을 표시를 하거나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창작물을 본인의 이제 분신으로 그렇죠. 네네.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이유에서 좀 그렇죠. 인격권으로서 보호되고 있지 않나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 인접권은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뭐 감독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이제 부여되는 방송권, 전송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창작에 준해서 그렇죠. 좀 창작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네. 좀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과 다르게 보호 기간이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보호기간을 알면 저작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디 등록해야지 저작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작권은 그냥 창작할 때 발생을 합니다. 네.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게 조금 흥미롭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그렇죠. 찍으면 네. 그 찍는 순간에 바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어디 글을 쓴다 하면 그 글을 썼을 때 그냥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요. 네. 우리 저작권법은 70년이 가장 그렇죠. 적합한 타당한 기간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작 인격권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작 인격권은 사후에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작자가 사망하신 이후에 이제 어떤 분이 저작물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저작자가 생존했더라면 이건 저작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행위이다 이렇게 보면 유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산권은 사후 70년간 그리고 네. 인격권은 사후에도 계속 네, 보호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로 저희가 이번 영상들에서 좀 살펴볼 내용들은 저작 재산권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이라는 네네. 점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네.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